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패드 OS 16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OS 16.2 버전인데 실은 대중에게는 공개를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베타를 운영하다가 16.2에서 이제 비로소 공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16.2 전 그간 베타 버전을 써왔는데 뭐 아직 버그가 많던데 어쨌든 일단 올해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급한 대로 퍼블릭 버전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M1 모델에서만 지금 외부 모니터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그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연하려면 아무래도 16:9 모니터에서 시연하면 그 변화를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9 모니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보시면 아이패드 OS 16.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 베이타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기존에 원래 있던 미러링 모드입니다. 이거를 화면을 안 채워줘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윈도우에서는 아주 손쉽게 되는 익스터널 모니터 소프트를 또 미러링 모드에서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일반 아이패드에서는 막아놨습니다. 참 약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존의 것은 그대로 미러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구도로 한 3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사실 옆에 있는 블랙바를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굳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좀 특이한 거고 이 화면을 꽉 채워주길 사람들은 바랍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일반 아이패드에서는 제외하고 M1 아이패드에서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M1 아이패드 에어 5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는 원래 기존의 미러링 모드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때는 좀 제가 베타 버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떤 때는 켜면 항상 일반 모드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간 좀 불안정해서 어떤 때는 뭐 스테이지 매니저가 켜진 상태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스테이지 매니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표준 모드는 아마도 저걸 끈 상태일 겁니다. 켤 때마다 좀 그간 다르게 작동해서 어떤 게 디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켜니까 미러링 모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켜주시면 스테이지 매니저가 작동해야 되는데 미러링 모드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건 세팅 모드가 있거든요. 그럼 디스플레이와 밝기에 가시면 여기 LG TV라고 표시가 되시죠? 배치일 겁니다. 한글로 어레인지먼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미러 디스플레이 미러링이 ON으로 돼 있죠?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이패드 OS 16의 디폴트 모드라고 봐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세팅해 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려면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앤 밝기로 들어와서 이거를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미러링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드고요. 3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러링 모드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매니저를 제가 켜겠습니다. 미러 디스플레이를 끄고요. 셋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센터에 들어와서 요겁니다. 요게 왼쪽에 점색에 찍혀 있고 모니터 사진 나오는 게 스테이지 매니저 사용입니다. 그 세팅을 바꾸니까 이렇게 외장 모니터가 완전히 지원이 됩니다. 이건 외부 모니터 지원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외부 모니터 지원 일반 모드에서는요. 아래에서 위에 디스플레이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단 세 번째 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아이패드로 가져가려면 역시 거기서 누르면 되고요. 그럼 아래층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이게 단축키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작동 방식을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이게 사파리입니다. 위에서 눌러주면 위에 표시되고 그냥 아래 사파리 아이콘을 눌러주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앱을 열었죠. 그 다음에 설정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버그거든요. 가로로 표시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퍼블릭 버전으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네 애플 모니터에선 제대로 작동하겠으나 이거조차 안 잡고 지금 내보낸 상황입니다. 애플이 요즘 퀄리티 컨트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테이지 매니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확인이 됩니다. 앱 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포로 앱을 여기다 하나 또 추가해보죠. 안 뜹니다. 버기하죠. 여전히 버그가 득실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퍼블릭, 저는 이게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고쳐졌네요. 그래서 그러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포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토 앱을. 아래서는 제대로 나오죠. 원래 이게 나와야 돼요. 가서 포토를 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이제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 열면 안 나오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버그가 득실거리는 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뭐 그냥 12월이니까 올해 12월까지 아이패드 OS 60를 대중에게 공개 못한다는 건 참으로 한마디로 쪽팔리는 일이니까 그냥 밀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이게 원래 출시일에서 거의 3달이 늦은 건데도 아직도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파일 앱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과의 호환성을 전혀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멀티태스킹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두 개가 만일에 여기서 두 개 파일을 열고 다른 앱으로 넘어가면 두 개짜리가 일로 갑니다. 두 개짜리 좀 전에 열었던 화면이 두 개로 구성된 화면이 저 스테이지 매니저의 옆창에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추가 파일을 끌어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애플 OS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허구한 날 창 조절하다가 세월 다가는 그런 부분도 저는 몹시 못마땅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옆에 열린 창이 오픈 앱이, 그러니까 오픈 공간이 두 개가 생긴 셈이죠. 하나는 파일, 하나는 역시 이거는 설정 앱이죠. 이렇게 해놓고 뭐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4-5개씩 올려놓고 뭐 시연들 하던데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통 2개, 3개 정도면 끝이겠죠. 그리고 하나를 되돌려 놓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인투어티브 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4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근데 애플이 역시 이 트랙패드에 힘을 주느라 여기서는 트랙패드가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에서 트랙패드를 이용하는 건 뭐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나치게 크리티컬한지는 모르겠으나 블루투스로 트랙패드로 연결됐죠. 뭐 이런 식으로 돌리기가 좋습니다. 좌우로 돌릴 수 있는데 이건 맥에서 뭐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트랙패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느라 이 마우스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을 쉽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좀 독려하는 저건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마우스에서는 뭐 이전 버튼이 없습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주질 않습니다. 결국에 쉬운 사용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쉬운 사용 기능은 뭐 여전히 출시 이래로 버기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고요. 하지만 뭐 분명히 좌우에 블랙바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 분명히 큰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절반의 혜택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켜보겠습니다. 결국은 위아래에서 둘 다 스테이지 매니저를 쓰는 개념이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아래 칸을 보시면 됩니다. 창 조절하고 전 아주 창 조절하는 게 짜증이 나서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그 옆에 이게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그래야겠죠. 왜 스테이지 매니저라 부르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비직관적이라는 게 이 마우스를 조금만 잘못 이동을 해도 위에 그냥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창이 뜨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성가시죠. 가뜩이나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내려가도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보시면 똑같이 여기 스테이지 매니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데서 이 짓을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냥 스플릿 스크린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꺼놓고 아래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꺼놓는 데는 건 아이패드 본체에서 그 옆에 뜨는 창을 안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모니터에 주로 올려놓고 쓰겠죠.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화면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기선 진짜 3개를 열어도 얼마든지 작업이 더 가능합니다. 그거 이상 열 필요도 없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모양새 나게 뭐 조절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으나 뭐 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상단은 전혀 터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최대 장점인 터치를 외부 모니터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못 찾은 겁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물론 덕이 여기 하나 있는데 뭐 추가의 덕을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안다면 이런 유튜브나 만들고 있지는 않겠죠. 여기에 터치 컨트롤을 외부 모니터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완벽한 제대로 된 아이패드에 향상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는 완전히 종래의 레거시 컴퓨터 형태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떤 형태로든 열린 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아래층에서는 아예 안 쓰고 있고, 즉 스테이지 매니저는 항상 꺼놓고 씁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본체에서까지 쓰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건 뭐 외부 모니터 지원 기능인데요. 거기에 스테이지 매니저가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이것들이요.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저걸 아래로 가져오려면 여기를 누르면 아래로 가져오고, 지금 스플릿 스크린이군요. 꺼놨으니까 스플릿 스크린 형태로 바꿉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11인치, 13인치 모니터에서는요.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면 위로 다시 가져갑니다. 하지만 외부 모니터는 아이패드가 아닌 맥, 랩탑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랩탑을 데스크탑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PC 같은 것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근데 그때는 무조건 클램쉘로 썼습니다. 모니터가 2개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큰 모니터를 붙이고 거기서 화면 분할을 해서 윈도우 사용할 때죠. 사용하고 아예 컴퓨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책상 위에 두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옆으로 내놓거나 뭐 닫아놓고 썼죠. 근데 아이패드는 터치가 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클램쉘 모드로 쓰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클램쉘 모드로 준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령 루마 퓨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루마 퓨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 물론 이걸로도 이 스크롤로도 가능한데요. 뭐 어떤 때 손가락이 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뭐 별도의 300불짜리 매직 이거 하자고 매직 마우스를 매직 키보드를 살 필요도 없고요. 40-50만 원 하는. 그 다음에 뭐 펜을 결국엔 누구나 하나씩 사게 될 거고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옮겨 다니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를 상단으로 가져가면 도대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무슨 기준으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띄웠던 사이즈로 파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화면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전혀 못 쓰는 겁니다. 터치를 전혀 못 쓰거든요. 이걸 아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령 이걸 아래에서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손이 더 프리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옛날에 영상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최근 기술로만 영상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손이 편하다는 좀 황당한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영상 전문직이 어차피 아니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나가고 원하던 포인트에서 지나가고 그러는데 손가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펜이나 손가락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편집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이 위 스크린에 올라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손을 못 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를 화면만 띄워놓고 아래에서 작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일단 경험한 바로는 일개 유튜버 수준에서는 손가락이 마우스나 트랙패드보다 오히려 편하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3가지 모드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OS 16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뜸 안 들인 정도가 아니라 반도 안 된 OS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화면 채워주는 게 전부인데, 이 화면 채워주는 건 뭐 300불짜리 초저가 크롬북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스테이지 매니저 때문에 안 된다. 뭐 스테이지 매니저야 뭐 안 넣어주고 외부 아니면 이것처럼 여기서 뽑아오나 뭐가 다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화면 분할을 해봤자 3개가 고작이. 기존에 있던 아이패드에 있는 스플릿 스크린을 써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스테이지 매니저 3가지 모드와 그리고 저의 총평을 간략히 다뤄봤습니다. 향후 좀 나아지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스테이지 매니저, 그러니까 아이패드 본체에서는 스테이지 매니저를 안 쓰고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 종래 미러링 모드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